강선을 통과한 탄환이 일으키는 회전의 감각이 팔꿈치를 타고 나선형으로 흐른다. 어깨를 흔드는 진동을 견디며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탄환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 뼈가 활이 되어 근육의 현을 켜는 반동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 발사 각도가 틀어지고 명중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반동에 단순히 저항하기를 넘어 손과 총의 경계마저 잃어야 한다. 총성의 여항과 화약의 여향마저 새들의 날개에 실려 저 멀리 날아가고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어쨌든 쓸 줄은 알아야 해서 연습할 뿐이며 일할 때 뽑을 일 많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도심 한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총소리가 만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발포하는 것 역시 자주 해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한다. 인근에 민가는 없더라도 연속으로 폭음이 울리면 군부대도 없는 산에 무슨 일인지 수상하게 여길 사람들도 있을 테고 사냥꾼들이 동업자 혹은 방해자인 줄 알고 소리의 향방을 찾아서 올라올지 모르고. 그런데 동업자라고 하기엔 그쪽은 짐승을 잡아다 살가죽 혹은 내장을 취하며 이쪽은 벌레를 잡아서 가능한 한 흔적조차 없앤다. 눈을 떴는데도 어둠이 시야를 압도한다. 검은 헝겊 같은 걸로 눈이 가려져 수없이 교직된 날줄과 씨줄 사이로 빛의 티끌이 새어 들어온다. 입술과 코에 맴도는 공기의 온도나 뺨에 닿는 촉촉한 풀잎으로 미루어 각박의 무렵이다. 화약내는 젖은 흙에 얼굴이 처박힌 동안 스며들어온 환우다. 아직도 어깨에 발포 순간에 진동이 맴도는 것 같은 까닭은 꿈속에서도 거듭하던 사격 연습 때문이 아니라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상당 시간 흘렀기 때문임을 알아챈다. 통증이나 추위 같은 감각이 몸에 남아있으니 피는 통하는 모양이고 양 무릎끼리 맞댄 채로 비벼보니 사지는 붙어있으며 발목은 역시 묶인 듯 싶다. 이 상태로 버려진 지 하루 이상 지나지는 않은 듯한데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시각이 차단당하여 새소리와 풀냄새 사이에서 촉각마저 길을 잃는다. 여기는 어딘가? 소리를 내도 좋은가? 실장님 하고 불러서 그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 이대로 숨죽여야 하는지. 적은 가까이 있나? 그보다 지금 같은 때라면 적은 누구를 적이라고 할 수 있나? 첫날 장기간 차량을 주차하는 조건으로 민가에 돈을 주고도 1시간 남짓 걸어 올라온 산의 입구 나무에는 언제적 것인지 글자도 희미해지고 다 사가 떨어져가는 표지판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야생곰 멧돼지 주의하시오. 곰이나 멧돼지가 손발을 묶을 수는 없으니 사람이 산장을 습격했을 텐데 적이라는 게 있다면 왜 그녀를 죽이지 않고 묶어서 버려두기만 했는지 모를 일. 아닌가? 이미 죽었는데 지나치게 도저한 죽음의 상태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하고 있을 뿐인가? 스스로도 헛갈려서 입으로 후 바람 소리를 내보고 아파, 살아있어, 움직여 육성으로 중얼거려도 본다. 죽은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낼 수 없다. 기껏해야 시신의 분해와 함께 뒤늦게 발생하는 휘파람 같은 가스 소리만을 낼 뿐 사신을 맞이하는 소리를. 아직 살아있더라도 혹시 죽음의 길목 한가운데 버려진 건 아닐까? 통증의 출처를 확인해 보려 든다. 그러나 손이 자유롭지 않으니 어딘가 찔리거나 베었는지 출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녀는 직전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후두부를 강타당한 기억은 없고 눈 가리개에 매듭이 단단히 맺힌 뒤통수가 지끈거리지만 아픈 것 같지는 않으며 뒷머리가 축축한 건 피가 아니라 땀이나 이슬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간밤에 끊어진 장면을 이어나간다. 저녁 식사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가? 두 사람만이 있던 산장에 누군가 왔던가? 생각을 그가 생각을 하라고 했던가 하지 말라고 했던가?
생각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구분해야 한다고 했던가? 아니, 둘 다 아니다. 늘 생각하되 생각에서 행동까지 시간이 걸리면 안 돼. 생각은 매 순간 해야 하지만 생각에 빠지면 죽어. 무디어진 감각의 신호가 조금씩 깜빡거리며 몸속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흙바닥을 더듬던 손가락에 곧 쓸만한 굴곡을 지닌 돌이 만져진다. 그걸 잡으려는 순간 몸이 기우뚱하다가 어디론가 굴러간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숙이고 양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마찰을 일으켜 버티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멀리까지 미끄러져 떨어졌을지 짐작할 수 없다. 급경사는 아닐 텐데 머리에 조금씩 피가 쏠리는 걸로 보아 비탈진 곳이다. 숲에는 다양한 각도의 비탈이 얼마든지 있고 눈과 손이 묶인 채 대책 없이 아래로 밀리다 나무 뜬거리나 돌부리에라도 몸이 걸려 멈춘다면 다행인데 그보다는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다리가 꿰이거나 늑골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으니 이번에는 크기가 좀 작지만 조금 전보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이 집힌다. 날을 세워 그대로 끈에대고 문지른다.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손가락은 각 손에 2개씩 관절을 거의 꺾다시피 한 자세로 끈을 자르는 동안 손과 팔에 쥐가 나는 것 같다. 만져보니 보통 농지에서 쓰는 비닐끈 같은 게 아니라 탄탄하게 꼬인 빨랫줄인 모양이라 유리 파편도 아닌 돌조각으로 끊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 스륵 젖은 바지 위로 발목에서 다리를 따라 천천히 어루만지듯이 쓸어 올리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서 그녀는 동작을 멈춘다.